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아마존 출간의 제 저서 Human, God and Truth, 한국말로 해석하면 인간, 신 그리고 진리라는 책입니다만 그 해설의 네 번째로서 2장의 물리세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소 제 개인적인 개인 창의적인 그런 생각과 전문적인 용어 설명이 포함됩니다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상세한 것을 모두 이해하시려 하시지 마시고 차츰 이해해 가시라 생각하시면서 중요한 핵심 위주로 이해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요점을 정리해보면은 진리가 어떻게 우주 만유를 하나로 꿰어 엮고 생명은 어떻게 육체와 정신을 통해 우주를 하나로 통합하는지, 그리고 생명은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우주와 어디에도 실현되지 않는 이치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지 일장 전체의 내용을 그림을 겸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릴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해보면은 책의 2장 물리세계에 대한 상세 진리 설명에 들어가는 첫 시간으로서 2.1장 전반부에 해당하는 물리세계의 기반은 에너지이며 물질은 플랑크 크기의 양자로부터 시작된다 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우주 물리세계가 어떻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며 에너지가 어떻게 최소 알갱이 크기인 플랑크 크기로 양자화되어 물질의 세계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2장, 책의 2장 타이틀을 보면은 물리세계, 불완전하고 상변, 임시적인 물질의 세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변한다는 것은 항상 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2.1장 타이틀은 물리세계의 기반은 에너지이며 물질은 플랑크 크기의 양자화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잠깐 요약을 해드렸습니다만 물리세계의 전체 특성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물리세계는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항시 변하고 임시적이고 그 내부 존재들에게는 항상 주관적이 되고 상대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전반부에 대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물리학과 철학이 만나는 경계, 또는 물리학과 수학이 만나는 경계, 또는 물질세계와 물리세계 또는 물리세계와 이치의 세계가 만나는 경계, 이 경계 지점을 중점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2장 전체를 위해서는 부록 2로 해서 양, 실, 허, 시공간 이론과 빅뱅 이론의 불완전성이라는 주제로 해서 부록 2에 상세히 참조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 내용은 본 내용이 끝나는 대로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앞에서 해드린 마찬가지로 각 단락들을 그대로 읽고 나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재가 물리세계의 바탕을 이루는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리세계는 에너지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펼쳐져 있는 전체 하나의 공간을 한 우주라 말한다. 물리적 공간이 존재해가며 변화가 일어나면 인간은 이를 물리적 시간의 흐름으로 느끼게 된다. 여기서 먼저 에너지라고 하면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직접 활용되거나 삶에 도움이 되는 음식물, 석유, 석탄, 수력, 조력, 풍력, 원자력 이러한 것들은 물론이고 뭉쳐있는 에너지에 해당하는 물,
나무, 흙, 돌, 쇠 등 일반 물질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우주 73%를 차지한다고 하는 암흑 에너지, 영어로는 다크 에너지라고 합니다만은 암흑 에너지와 23%를 차지하는 암흑 물질, 다크 매터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라고 했을 때 석유나 석탄 이 정도로 또는 음식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우주 물리세계를 이루는 모든 물질을 포함해서 특히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73%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와 23%를 차지하는 암흑 물질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물리적 시간이라고 하면 시간은 앞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공간을 확장해서 XYZ 3차원의 이를 확장해서 4차원 그래서 시간은 물리적인 존재로부터 확장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가 전혀 없는 공간은 절대 온도 0도에 해당하는 완전 진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완전한 진공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그 공간을 확인하거나 측정할 방법이 없다. 물리적 측정은 물리적 존재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며 물리적 존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결코 존재의 양태나 성질이 오감이나 물리적 측정 장치를 통해 감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감이라고 하면은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코로 느끼는 후각, 혀로 느끼는 미각, 피부로 느끼는 촉각이 됩니다만 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는 무리세계입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10식이라고 해서 60, 70, 80 해가지고 10식까지도 설명을 합니다만은 오감은 물리세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치의 세계, 무형의 이치의 세계는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고요. 그건 육감 또는 육식 이상이 되어야 느끼는 세계입니다. 이걸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절대온도 0도는 섭씨로는 마이너스 273도에 해당하죠. 이 온도에서는 원자나 분자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열을 느끼지 못합니다. 에너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열이 있고 온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리세계는 절대온도 0도 이상의 온도를 갖게 됩니다. 물리학은 에너지나 물질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수학은 이와 반대로 물질이 없어도 논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있죠. 수학과 물리학의 차이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리세계가 수학을 통해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물리세계의 존재나 변화의 바탕을 이루는 수학의 이치세계가 내재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물리 법칙들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되고 변하는 것에 대한 법칙 속에 변하지 않는 이치가 들어있게 되는가는 추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전혀 없는 공간은 빛은 물론 어떤 물리적 신호도 전달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주들 사이에는 어떤 물리적 교신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른 우주에 사는 생명체들은 이치를 통해서 다른 우주에 대해서 짐작할 뿐이지 정확히 물리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빛 속도를 정하는 것은 진공을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하는데 이때 진공이라고 하면은 에너지가 전혀 없는 공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진공은 물질이 없는 공간을 말하지 에너지가 없는 공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에너지가 전혀 없는 진공을 만들 수가 없고 절대 온도 0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에너지의 유한 보존성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는 스스로 발생하거나 자체적으로 증가할 수 없다. 에너지는 스스로 보존적이며 유한하다. 이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는 양상이 변할 뿐이지 전체 양은 일정하다라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일상생활에서 경험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즉 에너지는 스스로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증가해 갈 수가 없고요. 따라서 에너지 자체적으로는 보존성이 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이러한 에너지의 성질을 위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관한 장방정식은 전체의 에너지가 일정량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밀도와 범위가 변함에 따라 공간에 어떻게 중력장이 형성되는가를 나타내는 식으로 에너지가 전혀 없거나 에너지가 도중에 수시로 새로이 생성, 소멸하는 경우를 다루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리세계의 중력장을 형성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의 기본 방정식 필드 이퀘이션도 에너지가 양에서 변하지 않고 즉 발생과 소멸이 없이 일정량 유지되면서 단지 밀도가 변하면서 중력장이 변하는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수시로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소멸한다면 어떠한 물리 법칙도 정립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물리적인 연구나 논쟁은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보존되며 오직 상태에서 변화만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 전체에 대해서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생각은 저의 독창적인 생각입니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독창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우 유의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스스로 발생할 수 없는 에너지는 어떻게 하여 존재하게 되며 특히 우주 전체를 형성하는 그 많은 양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왔고 왜 꼭 그 양이어야 하며 또한 왜 특정한 그 시기에 오직 한 번 발생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에너지의 발생, 즉 우주 최초 발생에 대한 질문은 현대 물리학은 물론 철학과 종교에 있어서 가장 미묘하고 심오한 문제가 됩니다. 기독교 신에 의한 우주 창조 설에도 에너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그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제야 이론들의 정령설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령설이라는 것은 물리세계 이전에 정령이 있어서 그 정령으로부터 에너지가 발생하고 물질의 세계가 형성되고 사라지곤 한다는 설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령이라는 것에 매우 큰 모함이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에너지가 스스로 발생할 수 없으면서 존재해야 한다면 이는 발생하게 하는 별도 요인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또한 어떠한 이유에 따라 없었던 것이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게 된다. 왜냐하면 없었던 것이 있게 되었으면 그것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자체 완전성을 갖추기 때문이다. 스스로 발생과 소멸이 일어날 수 없다면 외부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없었던 것이 계속하여 있게만 된다면 공간은 무한 포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비논리적으로 보이고요. 없었던 것이 발생하게
한다면 반드시 사라짐이 있음으로써 임시로 존재하는 형태가 되어야 논리적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필자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가장 원천적인 세계를 신의 세계라 부르고 있으며, 따라서 에너지는 신의 세계에서 수시로 발생하여 나오고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이며, 그래서 우주 전체의 에너지 양은 항상 변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우주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리세계가 없어도 이치만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는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고요. 저는 이 세계를 신의 세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생각은 제 깊은 명상에서 얻어진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진짜 무공간, 에너지까지도 없는 무공간에서 에너지가 임시로 발생했다가 사라지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신기루나 바람이나 구름이나 휘발유처럼 잠시 나타나다 사라지는 그런 에너지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뭉치기 시작하고 크게 응축이 되어 이런저런 구조와 밀도를 가지면서 변해가면 오랫동안 존재가 계속되고 물질의 세계가 만들어짐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그 물질의 세계는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세계와 물리 세계는 결국 임시적인 존재,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 이와 같은 그 깊은 명상에 들었을 때 물질이 전혀 없이 이치들만이 가득한 그런 진공, 그러한 이치만이 있는 무세계에서 에너지가 수시로 발생하고 사라지는 그러한 생각은 제가 깊은 명상에 들어있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의 전적인, 저의 독창적인 생각입니다. 이는 우주 발생과 변화가 마치 지상으로부터 올라가는 수증기에 의하여 공중에서 임의로 형성되어 무리를 지어 옮겨다니며 내부적인 밀도와 외부적인 경계가 끊임없이 변하며 때로는 증발이나 눈비를 통해 사라지기도 하는 구름과 유사함으로 비유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주의 에너지가 발생, 소멸, 밀도가 변하면서 우주 전체 크기도 변하고 우주 내부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것은 전혀 구름이 없는 공중에 구름이 나타났다가 변하면서 사라진 그런 것과 유사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다. 이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구름의 원인은 물이 수증기로 증발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에너지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로렌스 크라우스 교수라는 사람은 현재 우주 기원을 찾기 위해서 오리진 기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책으로 Something from Nothing, 무로부터 어떠한 것이라는 그런 책까지를 출간했습니다만은, 그 교수가 주장하는 무에서 유 발생은 제가 말하는 진정한 무에서 유 발생이 아니라 그 교수는 음의 에너지와 양의 에너지를 합치면 무게가 제로가 된다 하는 식의 중화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 교수는 음의 에너지와 양의 에너지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설명하지 못하면서 단지 음의 에너지와 양의 에너지를 합치면 무게가 제로가 된다. 그래서 그 제로 상태에서 다시 음의 에너지와 양의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와 유 사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표정적인 무에서 유를 찾는 그런 연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가 스스로 발생할 수 없고 존재해갈 수 없는 수동성을 갖는 것은 그토록 큰 양이 오직 한 번 만들어진 뒤 사라짐이 없이 영구히 존재해가면서 오직 뭉치고 흩어지며 밀도상에서 변화만 일어난다는 것이 매우 비합리적임을 알게 한다. 즉 이는 우주 시작과 변화가 인간에게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에너지 발생 소멸이 어느 위치에서나 수시로 일어나기에 전체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해 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뜻하게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주 전체는 에너지가 한번 일시적으로 만들어져서 단지 그 에너지가 밀도만 변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서는 왜 그 양이 꼭 그 양이 그 시점에 한 번만 만들어져야 했는가 하는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골짜기에 물이 흐를 때 그 물이 하나의 전체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그 물줄기는 수많은 물방울들이 주위에서 나오고 또한 들어가고 하면서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그러한 흐름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골짜기 물은 한 번에 위에서 만들어져서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인간의 삶에서나 공학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긴 하지만 그거는 큰 대양에 사는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큰 대양에 사는 물고기들이 무류 증발, 누수 또는 눈비에 의한 증가와 외부로부터의 들고 남에 의한 그런 물 전체 물의 양의 증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큰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물의 양에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단지 물의 온도나 물의 혼탁 정도를 느낄 뿐입니다. 밖에 외부에서 물이 들고 나오고 위로 증발하고 땅으로 스며들고 외부 강에서 들어오고 또 강으로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은 큰 대양에 사는 고기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단지 물의 온도가 변하고 혼탁 정도가 변하는 것만 느낍니다. 이와 같이 우주 내부에 존재하는 인간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또한 실질적 삶에 있어서도 물고기는 온도나 혼탁 정도에만 영향을 받지 실질적으로 물 전체 양 증가 감소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주 내부에 존재하는 인간도 같은 현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 독창적인 아이디어고요. 또한 따라서 우주는 여기서 말씀드린 하나의 프로세스일 수 없다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줄기가 골짜기 물줄기가 한 번 물량이 주어져서 쭉 흘러가는 것이 아닌 그러한 하나 프로세스가 아닌 거 물방울들이 수시로 들고 날고 하면서 전체가 하나로 보이는 그런 그렇게 하나의 프로세스로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우주 변화에도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설명드리면은 따라서 에너지가 유한하고 보존적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에너지는 수동성을 가져 스스로 발생할 수 없어 외부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특정 시간에 특정 양을 이루기는 하나 시간에 따라서는 그 양과 우주 크기가 계속하여 변하고 있으며 우주 전체가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 든다. 즉 우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는 발생하고 소멸한다.
따라서 물리세계는 유한할 뿐만 아니라 임의의 시점에 임의의 개수가 물리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우주 이외의 다른 우주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소위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양자와 설명을 드립니다. 절대온도 0도에 해당하는 완전한 진공의 온도를 갖는 에너지가 배치되게 되면 그 사이의 온도 차이와 에너지가 본래로 갖는 점성력, viscosity force라고 합니다만은 점성력과 공간의 분산력이 함께 작용하면서 물질상의 최소 크기인 플랑크 크기의 알갱이를 형성하며 서리게 된다. 이 알갱이들이 에너지 발생 속도와 어울리면서 공간에서 밀도를 형성하며 그것이 물질 세계를 이루게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너지가 발생하면 에너지는 온도를 갖게 되고요. 본 바탕의 진공은 절대온도 0도에 해당되어서 절대온도 0도와 에너지 사이의 온도 차이에서 또한 에너지는 스스로 같이 붙어 있으려는 그런 점성력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만은 점성력과 또는 진공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그 분산력이 있는데 그 에너지 자체의 점성력과 공간의 분산력,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에너지가 알갱이화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알갱이가 만들어지는데 그 최소 알갱이는 플랑크 크기로 측정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저 독창적인 생각은 에너지가 전혀 없는 진정한 진공, 또한 이치의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개념이고요. 따라서 완전한 진공과 물리세계에 갖는 특징을 서로 같이 생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는 마치 수증기가 서리어 성에 안개, 구름이 되거나 더 나아가 물방울이나 눈이 되는 현상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상전이가 일어날 때 일반적으로 이전의 상태는 이후 상태와 뚜렷이 구분되어 다른 세계로 취급될 수가 있다. 에너지가 뭉쳐서 알갱이가 만들어지는 것을 수증기가 서리어 성의 안개, 구름이 되는 현상과 같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전이라고 하면은 수증기가 성이나 안개나 구름으로 변하는 현상, 또는 에너지가 뭉쳐서 알갱이화 되면서 물질 세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것을 상전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의 공간에 유한 보존적인 에너지가 자리하면서 전체 크기에 있어서나 미세함의 작기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면서 불연속적으로 양자화되는 것이다. 크기에서 유한은 외부적으로 경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미세함의 작기에서 유한은 양자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외부로 유한은 물리세계 전체 크기의 유한을, 내부로 유한은 물질세계의 불연속성을 나타낸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물리세계의 유한과 물질세계의 불연속성은 앞으로 계속 설명해드릴 물리세계의 특성들 앞에서 시작하면서 요약해드렸습니다만 그런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본이 됩니다. 물리적 현실 세계에서의 불연속은 물리세계를 이루는 에너지가 유한하고 바탕의 진공과 온도 차이가 있기에 최소의 플랑크 크기를 가지도록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건 약간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온도를 가지면서 유한하고 자체 보존적인 에너지가 절대온도 0도에 해당하고 무한을 이루는 진공에 배치되게 되어 양자적 성질을 가지며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물리세계에서 불연속성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물리학적인 그러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플랑크 법칙, 에너지 E는 H 미우라고 하는, H는 플랑크 상수이고요, 미우는 주파수입니다만은 에너지는 주파수 곱하기 플랑크 상수로 표현돼서 불연속적인 주파수로 나타난다는 그런 것이 하나 예가 되고요. 여러분들 많이 기타에서 현을 켰을 때 그 파장 수와 배수음이 만들어내는 소리, 또한 배가 물 위를 지나갈 때나 돌멩이로 물 위에 파도를 일으킬 때 만들어지는 너울들, 그런 것들에서 물질의 세계가 불연속성을 갖는 그러한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으로 진공이면서 바탕을 이루는 순수한 이치의 세계와 에너지로서 연속을 이루는 물리세계와 에너지가 서리어 양자화되면서 형성되는 물질의 세계의 경계들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들로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얽힘 현상, 하이젠버그에 의하여 제시된 입자의 불확정성, 슐레딩거에 의하여 논의된 고양이 역설, 입자 파동의 이중성 등이 있다. 약간 전문적인 용어들이 반복됩니다만은 물리학을 하신 분들은 뭐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전혀 에너지마저 없는 이치의 세계, 그다음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 물리세계, 그 위에 에너지가 뭉쳐서 만들어진 물질의 세계, 그 사이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입니다만은, 그 현상들로는 양자역학에서 말하고 있는 얽힘 현상, 인탱글먼트라고 합니다만은, 얽힘 현상, 그 다음에 그 불확정성 원리, 그 다음에 고양이 패러독스라고 하는 고양이 역설,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이러한 것들이 그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특히 보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치의 세계와 물리세계 사이에서 그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얽힘 현상이고요. 물리세계와 물질세계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입자 파동성의 이중성이고, 고양이 역설, 불확정성 현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소 전문적이어서 이해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만은, 혹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더 부연 설명을 영상물에 댓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화의 가장 작은 알갱이 플랑크 크기, 플랑크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양자화, 그러니까 에너지가 뭉치기 시작하는 그런 가장 작은 알갱이가 플랑크 크기를 갖는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플랑크라고 하면 사람의 이름입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유명한 물리학자 이름이고요. 그 물리학자 이름을 따서 플랑크 크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 크기는 길이에서는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 시간에서는 10의 마이너스 44승 초라는 플랑크 단위이다. 플랑크 시간은 플랑크 길이를 빛의 속도와 연관되어 계산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에서 왜 양자화가 될 수밖에 없는가, 양자화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 말씀 드렸고요. 그 양자화 됐을 때 가장 작게 만들어지는 가장 작은 알갱이, 물질이 가장 작은 알갱이, 그것이 플랑크 크기가 되는데, 그 플랑크 크기는 길이 입장에서 보면은 물리적인 크기죠. 크기 입장에서 보면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
0.000 해서 35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미터가 되고요. 그것은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10의 마이너스 44승초가 되는데, 그 플랑크 시간은 플랑크 길이로부터 빛속도와 연관지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진공에서 빛속도는 초속,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략적으로는 3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만은, 보다 정확히는 29만 9,792.5km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빛속도는 실질적으로 매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서 가장 정확한 값으로서 진공에서 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9만 9,792.5km를 미터로 하면은 1000을 곱하면 되고요. 따라서 1m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려면 그의 역수를 취하면 되는데, 그의 역수는 3.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초가 됩니다. 따라서 빛이 1m를 가는 데는 3.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다시 말하면 0.000 해서 9자리 다음에 3.44 초가 걸린다는 뜻이 되고요.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 두 숫자를 곱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은 3.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4승에 해당되고요. 이것이 플랑크 시간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플랑크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인데, 인간이 지금까지 이해해온 가장 작은 물질 크기, 전자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7승미터 수준이고요. 원자 핵은 10의 마이너스 14승, 원자는 10의 마이너스 13승 정도의 크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플랑크 크기들은 물질에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길이와 시간이 되며, 이 길이와 시간 이하에서는 얽힘과 불확정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물질 세계는 특정 과정에서 본질로 오차와 불확실성을 포함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너지가 플랑크 크기로 양자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디에서 어느 시점에 그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확률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물질세계의 불확실성은 인간이 갖는 그 특정 성의 그 능력의 한계와 별도로 물리세계 자체가 갖는, 본질적으로 갖는 그러한 불확실성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이 오늘 해설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려온 그 물리 이론들에는 여러 전문 용어들과 다소 전문 지식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라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질문을 가지신 분들은 저에게 댓글을 남기시면 제가 성의껏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요약을 해드리면은 책의 2장 물리세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서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2.1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물리세계의 기반은 에너지이며 물질은 플랑크 크기의 양자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주 물리세계가 어떻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이 되며 에너지가 어떻게 최소 알갱이 크기인 플랑크 크기로 양자화되어 물질의 세계를 이루는가 하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동시에 이치의 세계와 물리세계와 물질의 세계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물리학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2.1장의 후반부로서 물질의 세계가 어떻게 에너지의 최소 알갱이인 플랑크 크기를 기반으로 하여
다단계 구조와 밀도를 형성하면서 물질 세계를 이루는가, 특히 물리학과 철학을 잇는 차원에서 에너지 양자화가 갖는 물리적, 철학적 의미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질 세계의 불연속성, 그것이 갖는 물리학과 철학의 관점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물리학과 철학이 만나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